선택 이해하기 이게 할 차례죠. 지금 여기 2장에서 이제 사랑의 선택 이해하기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연애가 잘 안 되는 이유. 이걸 뭐 그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더 굉장히 다양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맥락에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 지수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 사랑 지수는 우리가 그 사랑과 상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그 신념이 얼마나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형성이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척도거든요. 그래서 사랑 지수 척도 실시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신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랑 신화는 총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하게 범하게 되는 잘못된 사랑에 대한 신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신념, 생각들을 교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잘못된 이유. 이것도 이제 사랑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외부 압력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다른 요소들이 개입이 돼서 막 엉겹결에 누군가를 빨리 사귀거나 뭐 이제 그 관계에 머물러 있거나 이런 오류들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이유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거는 이제 2가지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인한테 찾아봐야 될 6가지 특징. 보통 뭐 소개팅 미팅 나가면 뭐 취미가 뭐예요? 뭐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뭐예요? 뭐 이런 질문 흔하게 많이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탐색도 물론 필요한데 호감을 갖고 있는 뭔가 연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상대한테 좀 살펴봐야 될 그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6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실시할 척도 사랑지수 척도하고 그 다음에 외로움, 정서적 도는 영적 공허함 척도. 근데 이제 오늘 진도는 그 사랑에 빠지는 잘못된 이유에서 이게 총 6가지가 있는데 5개까지 할 거고 또 여기 척도도 사랑지수 척도 요거 하나만 하고 이거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연애가 잘 안 되는 이유 제가 큰 맥락에서 2가지로 살펴본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올바른 사람과 사귀고는 있는데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얼마든지 속성과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이제 그 관계 기술에 문제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화 습관, 뭔가 부적절한 비효과적인 이런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되는 그런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2번째는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에릭 프롬이 제시한 사랑의 기술 4가지가 있었죠. 그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한테 알려주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사랑인 거야. 아니면 너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관계 자체에 대해서 이제 태만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내 연인이 됐으니까 그냥 소홀히 하고 뭐 무관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얻는 것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얻어낸 사랑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끊임없이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제 그 자체를 그 이후에는 이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도 결국에는 진정한 친밀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저지르는 실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나하고 코드가 잘 맞고 잘 융화할 수 있고 속성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잘 맞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 기술적인 면이 이제 문제가 돼서 계속 관계가 삐걱대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사귀어도 금방 헤어지거나 뭐 이런 이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연애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관계 기술을 좀 개선을 하고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아까 잘못된 대화 습관 요거는 뒤에 가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소통을 하게 되는 건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올바르다, 뭐 잘못됐다, 요 표현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하고 잘 맞으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 좋은 사람이고요.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사람과 사귀고 있는데 방식의 문제였던 거. 두 번째는 아예 잘못된, 애초부터 이 사람하고는 잘 될 수가 없는,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경우 대표적으로 사랑 스타일,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 연락을 자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뭐 사랑하는데 뭐 굳이 연락을 해, 그냥 만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추구하는 게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형성됐다가 하루아침에 뭐 수정됐다가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최소한 삶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라든가 뭐 이제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해야 이게 대화도 통하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서로 성장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내가 A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왜 A가 옳아? B가 옳은 거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달라서 결국 서로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뭐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서로 간의 진인 그런 욕구 충족이 안 돼서 이제 관계가 와해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나서 만나자마자 완전히 뭐 퍼즐처럼 딱 이게 잘 맞는 사람은 없어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와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두 번째 연애가 안 되는 이유에서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상식적인 노력 하에 뭐 양보 하에 이게 어울려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 아예 애초에 나랑 맞지도 않은 사람인데 계속 이제 헛발질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내 사랑의 강도가 커지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흐른들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검사 도구들을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나하고 잘 쿵짝을 이룰 수 있는, 쿵짝이 잘 맞는 그런 상대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친밀한 관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뭐 그런 방향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뭐 본인에 대한 이해도 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는 그런 이상형만 설정한들 관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아예 애초부터 그냥 손절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랑지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랑지수는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제 합리적으로, 그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잘 지각하고 알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수가 바로 사랑지수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글 파일로 지금 올려놨는데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문항 읽어보시고 매우 자주 그렇다는 0점이고요. 자주 그렇다 4점, 가끔 그렇다 8점, 거의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이에요. 그래서 문항 읽어보시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의 점수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합계를 내보세요. 거기까지 지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검사 실시해 보세요. 네, 지금 요 검사는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80에서 100점 나온 사람들이 사랑지수가 굉장히 높고 건강하게 이제 관계 형성을 하는 사람들. 60에서 70은 그냥 양호한 정도. 40에서 59점은 좀 위험한 수준. 0에서 39점은 이제 이거는 누구를 사귀어도 계속 100% 상처받는 그런 상태. 더 자세하게 이제 점수대별로 설명을 드리면 80에서 100점이 사랑지수가 높은 수준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연인관계가 잘 형성하기 위해서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건강하게 사랑을 바라보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60에서 70은 양호하다 그랬죠. 사랑지수가 나쁜 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약간의 이제 부분적인 생각이 교정되면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일단 이 사람들도 약간의 환상은 있죠. 관계에 대한 태도가 낭만적인 이상과 환상에 좀 좌우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서 더 이제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고요. 뭐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관계에서, 특히나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은 거의 필연적인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진정한, 아니라니까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이 늘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에서 59점, 이거는 사랑 지수가 위험할 만큼 이제 낮은 거예요. 이전 관계에서 이미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자기도 알아요, 그런 걸.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를 사귈지에 계속 실망하는 이유는 누구를 사귈지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이기 때문.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해가 좀 덜 돼가지고 나랑 맞지도 않은 사람 사귀면서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를 떠받들면서 또 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그 사랑하는 것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것을 멈추고 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관계를 선택하고 관계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상당 부분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상태. 그리고 0에서 39점에 분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비유되어 있죠. 사랑 지수가 너무 낮아서 거듭해서 상처를 받게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사랑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이제 좀 성장해 가야 할 그런 시기이면서, 뭐 내가 무엇을 잘못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전념하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자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뭐 상처 주고 실망시켜 주고 이런 이제 상대를 뭐 더 이상 원망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관계는 뭐 쌍방과실인 거예요. 일방의 과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대가 뭐 나를 뭐 이렇게 상처 줬다고 해가지고 뭐 원망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 관계가 처음부터 실패할 수 없었는지 그런 부분, 자기 반성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 그리고 0점에서 39점 같은 경우는 지금 연애를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야 돼요. 지금 질문 자꾸 하시는 분은 요 사랑지수 점수가 지금 높은 게 좋은 거라고 했고, 아까 뭐 긍정적인 게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신 자체가 사랑 신화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지금 이후에 이제 설명을 들으면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사랑에 대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랑 신화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사랑 신화에 대한 5가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제가 7가지의 질문을 던질게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성적인 욕망을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은 없었나?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자신과 맞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서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 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적이 있었는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관계에서의 문제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지, 극적인 상황과 긴장감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습관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또 나하고의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도 그냥 그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본 적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나한테는 나쁜 남자친구, 나쁜 여자친구예요. 응?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게 많이 있어. 불만도 많고. 근데 다른 사람이, 야, 네 여자친구 엄청 예쁘다, 야, 너 능력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야, 네 남자친구 너무 괜찮은데, 뭐 되게 조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막 평을 하니까 괜히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럴싸하니까 괜히
나는 사실 만족하지도 못하고 나한테 좋은 연인도 아닌데 그런 외부적인 평가에 이제 휘둘려가지고 그냥 그 관계를 놓지 못한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의 연인과 항상 사랑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건강한 관계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거는 이제 뭐 약간 사랑을 많이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건데 24시간 내내 상대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그거를 꼭 느껴야 되고 이래야지만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인 건 아닌 건데 이제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막 소홀하면은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요새 왜 이렇게 마음이 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타박을 해가지고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건강한 관계를 내가 막 그냥 안달복달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그런 경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나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랑 정말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괜히 피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이제 뭔가 이제 자기 확신이 아닌 의심이 들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 그래서 요 총 7개의 질문 중에 yes라고 대답한 게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개라도 yes라고 응답을 한 경우는 사랑에 대한 지금 이제 설명드릴 5가지 치명적인 신화에 영향을 받아온 거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화라고 하는 거는 신비로운 이야기이지 사실이 아닌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 신화도 우리가 이게 사랑이다라고 믿는 이런 이제 신념들이 사실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장하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뭔가 환상을 품은 게 바로 이 사랑 신화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우리 흔하게 대표적으로 많이 하죠. 사랑이 정말 굉장한 힘인 것처럼 사랑하면 모든 거 다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뭐 사랑이 국경을 초월한다. 뭐 전쟁통에서도 사랑하니까 뭐 마치 사랑이 엄청 위대한 힘처럼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거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못 사랑에 대해서 형성한 대표적인 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면 우리가 서로 충분히 사랑한다면 어떤 갈등이나 성격적인 차이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관계상의 문제들을 직면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이제 피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그녀를 더 많이 사랑해주면 그 또는 그녀가 변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하면서 애정이 없고 만족스럽지도 않은 관계를 그냥 지속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관계에서 갈등이 유발되면 단지 내가 그 또는 그녀를 더 많이 사랑했다면 우리의 사랑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그냥 감정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상대가 보이는 역기능적인 행동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헤어지는 커플들도 보면은 사랑이 완전히 다 끝나가지고 헤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왜 헤어지냐? 결국엔 사랑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만 갖고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럼 관계를 잘 이끌어내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사랑이 중요하죠. 근데 사랑은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제일 으뜸으로 이제 중요한 그런 필요한 여러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 사랑이 1번으로 중요하지만 또 필요한 게 바로 나하고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관계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성공적으로 형성하려면 결국 3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사랑, 2번째 융화, 3번째 관계에 대한 헌신. 여기서 융화라고 말하는 건 사전적인 의미로는 서로 갈등 없이 화목하게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연인 간의 융화라고 하는 건 설사 갈등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계기로 우리 관계를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싸움을 하더라도 잘 싸워서 이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드가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나하고 융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잠깐만, 또 누가 질문했나봐. 예, 그렇다니까요. 검사 도구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연인관계 유능성 실수한 거는 제 잘못인데, 예, 제가 원래 사실 연인관계 유능성 제가 박사 논문에서 제가 개발한 척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실수한 게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약간 헷갈려서 저도 그때 당시에 좀 오래돼가지고. 앞으로 그런 실수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다른 척도들은 문제 없고요. 제가 이 척도들 모두 다 저도 한 번씩 하고서 하는 거니까, 예. 지금 질문했던 학생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랑신화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TV나 영화 이런 매체들 사랑을 정말 많이 그런 식으로 묘사하잖아요. 마치 모든 이제 어려움은 되게 숭고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사랑인 것처럼 묘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암암리에. 그리고 이제 아직 이렇다 할 사랑을 온전히 해보지도 않으니까 그런 매체들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아가지고 알게 모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사랑의 신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모르고 자꾸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 생각이 비합리적이라는 거를 깨닫고 자꾸 교정을 하시면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랑 지수도 지금은 낮았다 치더라도 이거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요거 예시. 진정한 사랑이 이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사례들이에요. 이거 다 보지는 않고, 제가 첫 번째 요 영상, 요거는 제가 실행하면은 이게 영상 음성이 뭐 잘 안 들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이 링크를 보낼 테니까 지금 각자 실행해서 보세요. 이게 대략 한 6분 48초인가? 대략 한 7분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2분이니까 4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이거 각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신 이 제사 문제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된 이 커플 보시면은 사랑이 문제가 없죠. 사랑하니까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을 지금 준비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남자친구의 집안에 이 제사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요 경우도 이게 융화가 이제 잘 안 된 거고, 결국 또 결정적인 거는 관계에 대한 헌신도 서로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이 일방을 따르기를 바란 거잖아요. 그 남자친구 이제 그 사람 남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게, 증조부까지 제사를 지내는 게 그냥 일종의 가풍인 거죠. 그걸 나쁘다 뭐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제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뭐 많이 지낸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아예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인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할머니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루한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셔서 여자는 이제 남자는 절대 주방 출입 못하게 한다 해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에도 결국에 여자들만 이제 혹사를 당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 거예요, 그 집안은.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낼지도 몰랐고, 그거를 뭐 진작 얘기를 안 해줬냐 이렇게 타박을 했는데, 그거는 본인이 탐색해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 제사 문제가 거론이 돼서 나는 절대 타협을 할 마음이 없다 이랬으면은 제사를 몇 번 지내는지 이런 것들은 미리 본인이 알아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자기가 아예 획기적으로 그 집안의 가풍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한 거잖아요. 남자도 모두 일을 하면 자기도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더군다나 할머니가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건데 어르신들 생각 잘 안 바뀌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남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어차피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오니 너는 무조건 그냥 우리 가풍을 따라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헌신하려는 마음이 없고 타협점을 지금 이렇게 나오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요 사례도 사랑으로 그게 극복이 안 된 거잖아요. 다 맞았는데 제사가 딱 걸려가지고 지금 결혼 준비가 딱 중단된 이런 상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상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 뭐 시청하셔도 되고요. 이제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청결이 좀 문제가 되는 남자친구 얘기인데,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어요. 남자가 되게 털털하고 뭐 성격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사귀다 보니까 그게 도에 지나친 거죠. 지저분한 거예요. 이 남자친구는 객관적으로 봐도 이도 잘 안 닦고 집 청소도 거의 안 하고, 예,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도 그냥 여자친구가 양치 도구 갖고 다니면서 챙겨주고 집 청소도 뭐 조금 하다가 물론 포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된 게, 여자친구의 이제 친언니를 만나면서 이게 그 문제가 확산이 된 거죠. 그 언니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 식탁에다가 남자친구가 막 코를 푸른 휴지를 쌓아놓고 막 가래침 이런 걸 막 뱉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가 너무 놀래서 참지를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그 이후에 자기 동생한테 당장 헤어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지저분하고 뭐 깨끗하고 요 문제가 뭐 굉장히 사소한 문제라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연인 관계는 모를까 어떻게든 뭐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결혼까지 생각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 이 아내하고 남편이 이 청결도에 대한 그 관념이 좀 달라서, 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깨끗이 하라고 하면 그게 안 고쳐지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기 사례에 나온 남자도 아예 자기가 더럽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고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자친구한테 내가 정상이고 네가 더 유난을 떠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칠 마음이 없고 애초에 고쳐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한 공간에서 같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살아가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자기의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는 고쳐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야, 너 좀 지저분한데 좀 깨끗해질 수 없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랬어? 나는 그거 잘 몰랐는데 내가 앞으로 노력해볼게, 이렇게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것도 정말 발목을 잡는 중대한 요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흐트릴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이제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가 14살 연상이에요. 남자가 연하고, 뭐 연상연하 커플도 이렇게 막 획기적으로 열 몇 살 차이 나는 이제 커플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뭐 이 나이 자체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순 없죠. 이 사람들은 서로가 여자 남자로 보이니까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설마 뭐 본인들이 누나 같은데, 어머 동생 같은데 이러면서 사귀진 않죠. 이 사람들 눈에는 서로가 이성으로 보여서 그 관계를 형성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요 그 사례에서도 남자친구가 아직 기반을 잡아놓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연애 초반 때에는 그냥 좋았는데,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연애 초반에는 열정이 불타오르니 막 감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뇌 자체도 그 이성적인 그 뇌 활동이 활발히 되기보다는 이제 감정에 이제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상대를 바라보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같이 보내온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성적인 뇌가 더 활발히 작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현실을 보게 되면서 이제 문제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요 커플의 사례도 남자가 아직 경제적인 기반이 다져지지 않아서, 여자는 이제 홍기가 꽉 차고 꽉 찬 나이인데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돌이 되는 그런 사례예요. 지금 모든 사례가 서로 간의 애정, 사랑, 이거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융화 안 되는 거고, 관계에 대한 헌신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이 관계가 와해되는 그런 사례들을 제시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단편적으로 이런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모든 거 다 이겨낸다라고 생각한 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허황된 생각인지를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네.